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가 저수지에서 겪었던 일. 70년대 중반. 당시 30대였던 할아버지께서는 충청도에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약 2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마을에는 여름에 논에 물을 대려고 만든 공동저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저수지에는 전설이랄까요.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동으로 만들어뒀다고도 하고 일본군들이 처형장으로 쓰던 자리를 숨기느라 저수지로 만들었다고도 하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을 입구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가는 큰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저수지 옆에 좁은 길을 따라가는 지름길인데 거의 매년 저수지 옆 지름길에서 한두 명씩 저수지에 빠져 죽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낮에도 사람들이 차라리 먼 길을 돌아다니고 저수지 옆길로는 잘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옆 동네의 잔치를 보고 다녀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빨리 가려는 생각에 저수지 옆에 좁은 길로 급히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하더랍니다. 저수지 옆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안개가 왠지 음산해 보여서 괜히 헛기침을 하시고 담배를 한 대 입에 물으셨는데 안개가 어찌나 진하던지 입에 물고 있는 담배도 흐릿하게 보였답니다. 그리고는 라이터를 켰는데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지만 라이터가 켜지자마자 바로 꺼지더랍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술이 확 깨면서 움직일 생각도 하지 못하셨지만 혹시나 해서 라이터를 다시 켜봤더니 또 꺼져버렸다네요. 그러다 안개가 옅어지나 싶더니 갑자기 걷히더라는 겁니다. 섬뜩했지만 의연한 척하며 담배를 한 대 물고 불을 켰더니 이번에는 아무렇지 않게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바로 옆이 저수지였답니다. 한 발자국만 움직였다면 그대로 물에 빠지실 위치였다는 겁니다. 겁이 나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그 후 석 달 동안을 꼼짝도 못하고 알아두우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도움을 요청한 이유. 그분께서는 작은 원룸 건물 1층에서 사신다고 합니다. 2층 가정집을 원룸으로 개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2층에는 아가씨 혼자 사시는데 친하기는커녕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위층 아가씨가 반갑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부탁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물건이 하나 있는데 무거워서 여자 혼자 들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위층 아가씨랑 평소 말도 못했었는데 남자답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흔쾌히 수락하고 보니 그 물건이라는 베란다의 쌀독을 방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쌀독 자체도 무거웠지만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지 베란다에서 거실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옮겼답니다. 날도 더운데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었지만 살포시 웃는 그녀의 모습에 기분이 좋았고 보상을 받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집으로 내려와서는 혹시나 모를 로맨스를 생각하다가 그날 밤에는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었다네요. 다음 날 아침 밖이 소란스러워서 일찍 일어났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 있었답니다. 심지어 밖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위층 아가씨가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거실 한가운데에서 목을 맨 것 같다고 합니다. 그제야 위층 아가씨의 의도를 알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도와주었다는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공사장에서 떠나지 못하는 귀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모처럼 일어났는데 창문을 보니 높게 솟아오른 노란색 크레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하시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장은 여느 공사장과 마찬가지로 드릴의 굉음과 인부들의 외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상당히 시끄러웠지만 부모님은 적응이 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통금 시간이 지나서 서둘러 집으로 가야 했기에 평소에는 가지 않았던 공사장 옆 길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몸이 이상했습니다. 크레인이 있어야 할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공사장에서 공사를 했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공터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기분을 뒤로한 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공사장에 대해서 물어보니 크레인이라니 무슨 소리니?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그제야 부모님이 공사장 소음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엄마께서는 몇 년 전 있었던 사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타워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기사를 비롯한 인부 몇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업체가 입막음했는지 언론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는 바삐 공사를 하던 크레인과 드릴, 그리고 인부들 모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제가 환상을 보았던 걸까요? 하지만 죽어서도 계속 일을 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적막한 공기에 공터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화장실 안에서의 노크. 평소에는 외삼촌 댁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댁은 여수라서 서울에서 멀거니와 입시를 준비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대학에 합격했고 입학 선물도 보내주셔서 한번 찾아뵙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어느 날 시간을 내서 여수로 향했습니다. 여수로 가는 동안 길이 많이 막혀서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은 것도 문제였지만 가는 동안에 배가 아팠는데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누군가 있었습니다. 누가 계시는 걸까 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외삼촌은 계셨습니다. 외숙모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카도 있습니다. 다시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생각해보니 모두 방에 계셨습니다. 누가 있는 걸까요? 혹시나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히 문이 열렸습니다. 다행이다 싶어서 바로 들어가 이를 보는데 순간 생각났습니다. 변기에서 문까지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앉은 채로는 절대 노크를 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우스운 일이지만 다음 날에 집에 갈 때까지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참았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만 지금도 외삼촌 댁 화장실을 생각하면 으스스한 기분이 듭니다.